13세 소년, 적중률 73%, 그가 지목한 날짜 1월 27일, 그가 지목한 장소 한반도, 백두산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7빛깔이 나타납니다. 권력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중국 스갭성의 류밍천, 그의 예언이 지금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분위기 이미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의 예언을 하나하나 검증합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준비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류밍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스갭성 깊은 산골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10살이 되던 해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마을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린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에서 본 장면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환상에는 언제나 하나의 산이 등장했습니다. 백두산. 류밍천은 이 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묘사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천지의 형태, 물빛의 변화,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까지 그가 말합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문입니다. 그 문이 곧 열립니다. 이 소년이 지목한 날짜가 바로 1월 27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류밍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기에 행성들의 배열이 특별한 형태를 이룹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의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지구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백두산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이 변합니다. 하늘이 변합니다. 그의 표현입니다. 천지의 물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 위를 덮는 하늘의 기운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시작되고 그 후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에너지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세 갈래의 빛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남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엮입니다.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고 그 파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이라 불렀습니다. 단순히 가장 높은 산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산이 품고 있는 기운이 한민족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류밍천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만으로 믿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류밍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반드시 땅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나타날 세 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류밍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는 반드시 보이는 세계의 흔적을 남긴다고. 그가 예고한 첫 번째 징조는 하늘에서 옵니다. 1월 말 서울 상공에 이상한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무지개가 아닙니다. 색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할 색이 보이거나 해가 없는데도 빛이 퍼지는 현상. 류밍천은 이것을 거꾸로 된 무지개라고 불렀습니다. 기상학자들이 나서서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대기 굴절, 빙정 현상, 도시 오염 물질의 반사, 여러 이론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는 불편함,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과학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긴장이 곧 폭발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안의 갈등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합니다.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시작점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과 지금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 분열은 올여름까지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주식 시장을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취업 시장을 보십시오. 류밍천은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갑자기 찾아온 재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안에서 썩어가던 것이 마침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져 있던 균열, 외면해왔던 문제들, 언젠가는 터질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아프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숨기고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터져 나와야 비로소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하늘의 이상한 빛, 거리의 분노, 숫자의 하락,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사회의 징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른 곳에서 온다고. 그가 다음으로 가리킨 곳은 이 나라를 이끌어온 사람들, 바로 권력의 중심부였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체제도, 아무리 굳건해 보이는 지도자도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류밍천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1월 말, 대한민국 정치판에 불이 붙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국회는 마비되고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타협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오직 승리 아니면 패배만 남습니다. 정치인들의 싸움이 방송을 타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식탁 위에서, 카페에서, 직장 휴게실에서 사람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류밍천이 본 환상 중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 심장이 멈추거나 뇌 혈관이 터지거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백, 준비되지 않은 혼란,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림자가 가장 긴 사람이 먼저 넘어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구멍이 뚫리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밑에서 벌어지던 암투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는 정확히 둘로 쪼개집니다. 절반은 외칩니다. 이참에 다 바꾸자, 썩은 것들을 모두 드러내자. 나머지 절반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무너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질서를 지켜야 한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이 갈라집니다. 오랜 친구가 등을 돌립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립니다.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충돌입니다. 류밍천은 이 분열이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면 낡은 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야 나중에 더 온전한 하나로 다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동안 또 다른 충격이 지갑과 통장을 덮칩니다. 권력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로 번져갑니다. 1월 27일부터 2월 5일, 류밍천은 이 열흘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라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침묵합니다. 발표해야 할 정책이 미뤄지고 해명해야 할 사안이 묻힙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죽은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간 상태. 방향을 잃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저 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 이상한 고요함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이 퍼져갑니다. 불안이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손길이 빨라집니다. 정전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문, 물자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입에서 입으로 퍼집니다. 공포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불안이 옆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것이 다시 10사람, 100사람에게 퍼집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두렵습니다. 그 막연함이 오히려 공포를 키웁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긴장 고조, 불안한 경제 지표, 리더십 부재 우려. 기자들은 익숙한 단어로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류밍천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위기가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두 개의 시간선 사이에 낀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질서는 이미 힘을 잃었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빈 공간, 아무것도 아닌 시간.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열흘은 시험입니다.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공포에 휩쓸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고요함 속에서 중심을 지킬 것인가? 류밍천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두려움과 싸우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균열이 시작됩니다. 진짜 붕괴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이 나라를 움직여온 거대한 손들, 엘리트들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높이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역사의 법칙이며 영의 법칙입니다. 류밍천은 이 진리가 올해 한국에서 가장 극적인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손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손이 아닙니다. 재벌의 손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을 알린 거대한 기업들. 국민들은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커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보았습니다. 5손가락 중 하나가 꺾이는 장면을. 한국을 대표하는 5대 기업 중 하나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수조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납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으로 시작하지만 파고들수록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썩은 부분이 너무 넓습니다. 동시에 내부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다음 자리에 앉을 것인가?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측근이 측근을 배신합니다. 수십 년간 철벽처럼 지켜온 가문의 비밀이 하나씩 새어나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폭로를 쏟아내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사이를 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닙니다. 류밍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터차 있던 것이 터진 것이라고. 외적 풍요가 내적 부패를 가릴 수 없는 시점이 온 것이라고. 그리고 재벌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사랑하던 얼굴들도 무너집니다. 화면 속에서 빛나던 스타,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던 영웅. 이들 중 누군가가 어두운 진실과 함께 추락합니다. 마약, 범죄, 숨겨온 이중생활.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로 확인됩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충격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허탈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말합니다. 이 추락한 우상들은 거울이라고. 사회 전체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숭배해왔는지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돈, 명예, 성공, 외모. 이런 것들을 쫓아 달려오는 동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라고. 거인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한국 안에서만 울리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혼란을 지켜보며 각자의 계산을 시작합니다. 한반도는 섬이 아닙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서쪽에는 거대한 중국이 있고 동쪽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운명은 수천 년간 서로 얽혀왔습니다.
한 곳이 흔들리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습니다. 류밍천은 한국의 변화가 시작되면 이웃 나라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중국을 보십시오. 2월 중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뜸해집니다.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연설이 줄어들고 카메라 앞에서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건강 문제라는 소문이 돌고 권력 투쟁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류밍천이 본 것은 이것입니다. 거대한 용의 내부에서 불화가 시작됩니다. 군복을 입은 자들과 정치를 하는 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표면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자기 문제로 바빠지면 한반도를 향한 시선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일본입니다. 2월 말, 일본이 조용해집니다. 너무 조용해집니다. 평소라면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해 한마디씩 던지던 정치인들이 입을 다뭅니다. 언론의 논조도 차분해집니다. 비판도, 조롱도, 우려의 표현도 줄어듭니다. 류밍천은 이 침묵이 의도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외교관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없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계획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자연도 반응합니다. 동아시아 전역에 이상 기후가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내립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례적이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류밍천의 설명은 다릅니다. 백두산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면서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속의 기운이 흔들리면 하늘의 날씨도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가 보이는 세계로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날씨마저 평소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파동이 점점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제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류밍천이 가장 깊이 간직한 환상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새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 남과 북 두 개의 봉황 이야기입니다. 류밍천의 환상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봉황이 하늘을 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원을 그리며 선회합니다. 첫 번째 봉황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빛납니다. 태극의 색깔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이 봉황은 아름답습니다. 날개가 두 개 온전히 달려있고 깃털이 화려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이 자세히 보니 이 봉황은 지쳐 있었습니다. 날갯짓이 느려지고 높이 오르지 못합니다. 안에서 싸우느라 기력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봉황은 노란 그림자 아래 있습니다. 북녘의 새입니다. 이 봉황은 날개가 하나뿐입니다. 고립이 한쪽 날개를 앗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이 새의 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한쪽 날개로도 태양을 향해 오르려는 집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2월.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봉황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이것을 전쟁의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도 여기 있다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나도 변화를 느낀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첫 번째 눈짓입니다. 이 시기 자연도 움직입니다. 새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불안해합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먼저 느낍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3월부터 6월, 검은 겨울이 옵니다. 계절은 봄과 여름이지만 마음은 가장 춥습니다.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가 정점에 달합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흐려집니다. 맑던 물이 탁해지는 것은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류밍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새 것이 오려면 헌 것이 씻겨 나가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산골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더 큰 탄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왜 올해일까요? 70년입니다.
분단 이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70년은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주기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시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류밍천의 마지막 환상에서 두 봉황은 하나가 됩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이 어우러져 찬란한 황금빛 새가 탄생합니다. 이 새가 날아오를 때 그 빛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춥니다.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영적 통일이 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류밍천이 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흔들리는 시기에 빚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둘째, 가진 것을 나누어 두십시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이 고요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곧 빛이 온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 고통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예언을 소재로 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미래를 단정짓거나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예언이든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현명하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